다음 달에 총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40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지방선거 결과를 이렇게 대입시켜 보면은 그렇게 숫자가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네. 친박에서 다시 당권을 잡는다 그러면 저는 교섭단체 안 될 거라고 봐요.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다 보면 사람이 심각할 때 쇄신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현역 의원이 그걸 자꾸 가린다니까요. 112명이. 그래서 그거를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자꾸 경제 저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제 인기가 추락하겠지. 그럼 우리가 반수적으로 올라오겠지. 천만에. 저는 추락해도 반수적으로 절대로 이쪽으로 안 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정남이가 떨어져가지고 속된 말로.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전원책 뭐 조직과학특위 네. 뭐 저렇게 이제 결별해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번 결별이 뭐냐면 한 3달을 여론몰이 해가지고 김현장을 결국 사퇴시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날 전원책을 해촉시켜가지고 친검 1위로 올려버렸어요. 네, 묻혔어요. 묻혀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자꾸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현실을 직시를 못하고 가는데 저는 그래서 총선에 가서 폭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현실을 인식하고 이제 거의 폐허위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사자가 이야기해야 되겠죠. 하셔야죠. 네. 네. 뭐 저희가 사실은 뭐 지난번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반성해야 될 때 반성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정말 어렵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시기를 여러 번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우리 당에서 할 수 있는 쇄신이 뭘까? 저는 이제 결국은 쇄신의 핵심은 사람을 바꾸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 현역 의원을 갑자기 내쫓을 수도 없어요. 왜냐? 현역 의원은 지금 임기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쫓는 게 당협위원장 같은 거를 사퇴시키는 방법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총선이 지금 바로 이제 1년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이 힘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저희가 계속해서 또 비대위 체제의 연속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 총선을 앞두고 오는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공천권을 가지고. 근데 이게 총선은 아직 멀었고 그런 비대위원장이 그렇다고 해서 다음 미래 권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분들이 계속해서 왔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지방선거를 저희가 정말 패배한 이후에 제가 그냥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 전당대회라는 선출된 권력을 통해서 들어앉은 권력은 그 어떻게 보면 권력의 정당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2월 정도에 이제 저희가 전당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일 저희 당이 저는 미래를 가려면 이 당을 쳐다보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당에 대한 쳐다보게 하는 건 2가지라고 생각해요. 신뢰를 회복하는 거하고 네. 미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좀 다 나와서 이 당에 좀 앉아서 같이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당을 쳐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좀 전에 그 내년 전당대회 말씀하셨는데 전원책 그 위원이 그 해촉된 이유가 그 전당대회 시기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전원책 조광특위위원이 주장한 전당대회 연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의 조광특위위원 해촉 홍보는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말이 다 인적 침산이지 이 인적 침산이 이렇게 봉쇄가 된다고는 나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선거 처리를 하셨잖아요. 전원책 위원을 네. 모셔오기 위해서 선거 처리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큰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대위가 네. 언제까지 활동하는 시한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누이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내년 2월 정도까지 하겠다라는 말씀을 시적으로-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조강특위 위원장이 할 권한은 아닌 거죠. 전원책위원이 할 권한은. 전원책위원께서 또 그렇게 주장하신 이유는 알 것 같아요. 네. 그 속내는 알겠는데. 속내가 뭐예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보수통합?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보수통합도 있고 지금 해놔봤자 다시 새 지도부가 와서 또 뭐 다시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보수통합하고 그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당대회 시기에 대한 문제는 이제 비대위원장이 결정하는 거다 보니 결국은 그 부분의 이견으로 해촉하게 된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당내에 전당대회를 너무 계속 마냥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당내 의원들의 좀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내년 초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감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내년 2월에 하겠다고 이제 공식화시킨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걸 더 이상 끌고 갈 명분도 없고 김병준 비대위가 힘도 없어요. 힘이 붙여요. 지금까지 사실 저야 참 가까운 분이라서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은 네. 그동안 비전과 좌표 설정한다고 벌써 100일 이상 끌고 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비전과 좌표가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뭐 했냐 그러면 내놓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전당대회를 더 연기해봤자 뭐가 뭐 새로 생기겠어요. 근데 네. 이제 왜 전원책은 이렇게 결정지시 시기에 이렇게 해촉이 됐냐. 네. 뭐 쉽게 말해서 잘린 건데 네. 우리 정책 의원이 다른 데 가서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내가 이제 그냥 그걸 도용을 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조직 강화 특위의 업무가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당신은 국어를 가르쳐라 그런데 이 사람이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과탐도 가르치고 사탐도 가르치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평론만 하다가 그래서 그런지 현실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여러 번 지적했지만 네. 이제 칼제비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손에 피를 묻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무서워야 되거든요. 무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서워요. 이분은 그냥 방송마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요. 예능 프로까지 나가고. 그게 뭐 자기 정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아, 지도 정치할 거니까 뭐 지도인지 우리 눈치 봐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 뭐냐면 네. 김병준 비대위하고 방향이 달라요. 김병준 비대위는 어쨌든 김병준, 김용태가 핵심인데 개혁적인 보수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거꾸로 뭐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는 둥, 그렇죠. 뭐 경제민주화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폭망했다는 둥, 거의 반대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김병준은 지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전혀 방향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도저히 얘기가 안 된다. 종치겠구나. 그래서 종쳤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도원 의원께서 제가 쓴 표현을 써줘서 대단히 고맙고요. 지금 다른 버전으로 바꿨어요. 또 전원책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에 와서 법률 하나 개정하라고 했더니 그 권한밖에 안 줬는데 헌법 개정까지 하려고 잘렸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또 버전업을 해서 말씀드리고 네. 그 전원책 변호사는 이랬던 것 같아요. 본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무슨 하청업체 취급을 받은 것 같다. 예, 그 2월 말 전대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나를 정말 하청업체 취급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2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협위원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협위원장이 있어서 그 지역구에 대의원도 구성해야 되고 상무위원도 구성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네. 조직을 자르고 없애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 건설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설할 시기가 아무리 짧아도 한 달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 2월 달에 한다? 12월 중순쯤에 다 잘라라 이거예요. 자를 사람은.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까지 새로운 당협위원장 뽑고 새로운 대의원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원책 변호사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정개국회가 열리고 있는 현역 의원들을 내리치라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 정기 국회도 끝나고 그리고 의원들에게 좀 더 명분도 주고 좀 더 설득력 있게 하려면 2월 전당대회 때까지는 자르고 새로 앉히는 것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한 일을 나한테 시키려고 그러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저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무슨 일을 맡기면 일을 할 수 있는 시기, 타이밍, 기간 이런 걸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고려 없이 그냥 무작정 좀 유명한 뭐 스타 보수 논객이라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에 눈길을 주지 않을까? 이런 약간 이벤트성,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쇼통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분을 모셔왔다가 이분에게 일할 물리적 기간도 주지 않고 해내라고 그러면서 윽박질렀다 보니까 이분이 좀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전원책 변호사라도 그때까지 못해요. 2월 전당대회까지 어떻게 이것을 더군다나 현역 의원들이 지금 시퍼렇게 지금 정기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봤어요.